여러분 혹시 은퇴를 하셨나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쉬고 싶어도 쉬기가 어렵죠. 몸은 좀 피곤한데 통장은 자꾸 비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지금 온 나라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2025년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지,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풀어드릴게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 가면 진짜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화려한 편집이나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응원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이 70.5%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0% 벽을 넘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숫자만 보면 이게 엄청난 호황처럼 보이죠? 일자리도 많고 어르신들도 잘 취업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숫자의 뒷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왜냐면 숫자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2007년에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이 60%였어요. 그때부터 60%대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2013년에 64.4%로 올라가고 2022년에 68.8%를 찍더니 2025년에 70%를 넘어선 거예요. 약 15년에서 18년 사이에 고용률이 1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건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한 가지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하는 건지. 경기도에 사시는 박씨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올해 62살이세요. 35년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58살에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문을 닫으셨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월급이 2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뭘 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25만 원, 생활비 120만 원, 전화요금에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도 채 안 되는 달이 있대요. 국민연금은요? 받긴 받아요. 한 달에 62만 원. 박씨 어르신, 이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 60대 현실의 표준이에요. 자, 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약 69만 원이에요. 물론 올해 납부하신 분들은 100만 원이 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노인 빈곤율이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육박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즉, 연금을 받아도 가난한 분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지금 60대 분들이 20대 중반이셨을 때예요. 그때 납부 기간도 짧고 납부 금액도 적었어요. 경제가 어렵던 시절엔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도 많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납부 기록이 끊긴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는 연금이 많아야 70만 원, 적으면 20만 원, 30만 원인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사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으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어르신 중에 인천에 사시는 최 씨 할머니가 있어요. 올해 66살이신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세요. 오전 5시에 시장에 나가셔서 나무를 다듬고 6시에 좌판을 펴세요. 오전 10시까지 장사하시고 그 다음엔 청소 도우미 일을 2집 하세요. 집에 오시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때 잠깐 누우시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7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대요. 한 달에 버시는 게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연금은 없어요. 남편이 자영업만 하셨거든요. 이 할머니한테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일이 곧 밥이고 일이 곧 생존이에요. 이 이야기가 최 씨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이런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다는 숫자, 그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 이상 취업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농림어업이에요. 전체의 약 20% 가까이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 다음이 도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이에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도우미, 가사 도우미 같은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아파트나 건물 경비, 주차 관리, 청소 용역, 환경미화 같은 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임금 수준을 보면 55세 이상 취업자의 상당수가 월 200만 원 미만이에요. 최저 임금 수준이거나 그 언저리인 경우가 많죠. 이게 문제냐고요?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낮다는 게 문제예요. 30년, 40년을 일해온 분들이 인생 후반전에 최저임금으로 일해야 하는 구조.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고령자 고용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60대 초중반에 걸쳐 있어요. 이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를 온몸으로 살아온 분들이에요. 일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였어요. 그분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됐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능동적으로,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기대 수명 증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를 넘어요. 60에 은퇴하면 24년을 더 살아야 해요. 24년 동안 연금 50만 원, 7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축이 넉넉한 분들이야 걱정이 덜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과 의료비 부담입니다. 지금 집값이 어때요? 자녀들 결혼 때 전세 보증금 보태줬다. 손자 손녀 생길 때 용돈 챙겨줬다. 남편 아파서 병원비 나갔다. 이러다 보면 노후 자금이 훅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한번 큰 병 걸리면 몇 천만 원은 훌쩍이에요. 이게 다 부담이 되니까 일을 유지해서 의료보험을 직장 가입자로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아요. 네 번째, 사회적 역할과 심리적 필요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무시 못해요. 집에만 계시다 보면 외로움, 우울감, 자존감 저하가 오거든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어르신들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사회활동과 노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8살이신데 60이 살에 회사를 나온 뒤 2년을 집에만 계셨대요. 처음 6개월은 좋았대요. 그렇게 쉬고 싶었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밥도 입맛이 없고 TV만 보다가 잠들고. 아내분이 많이 걱정하셨대요. 결국 2년 만에 동네 학교에서 환경미화 일을 시작하셨어요. 월급은 160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지금 엄청 활기차시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학생들이 지나갈 때 잘 지내냐 인사하고 동료들이랑 점심 먹고 집에 오면 피곤하지만 저녁 먹을 때 입맛도 있고 잠도 잘 잔대요. 이 할아버지한테 일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하는 게 다 좋다고만 할 순 없어요. 실제로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급격히 올라가요. 근골격계 질환, 낙상사고, 과로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게 많아요. 무릎이 안 좋아도 서서 일하고 허리가 안 좋아도 짐을 들고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몸이 버텨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전북에 사시는 김 씨 어르신은 65살에 건설 현장 잡부 일을 하고 계세요.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버시는데 나가는 날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평균 200만 원 안팎이에요. 일이 있을 때 바짝 일하고 없을 때 쉬는 구조인데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질 않대요. 언제 또 허리 삐끗할지, 언제 또 무릎 수술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3주 쉬었는데 그 3주가 너무 무섭더래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분한테 몸은 자산이에요. 몸이 망가지면 수입이 끊기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정부도 고령 취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어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취업 연계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월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공익형 일자리도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꽤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상당 폭 증가했는데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는 거예요. 신청하면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률이 수십 대 1인 곳도 있고 지역마다 편차도 심해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높은 고용률이 정말로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불가피한 생존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행복한 분들도 있어요.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고문이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소규모 창업을 하신 분들, 귀농귀촌에서 농사 지으며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통계는 긍정적인 변화예요. 근데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본인 건강이 안 좋은데도 의료비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통계는 우리 사회에 민낯인 거예요. 충남에 계신 정씨 할머니는 올해 69살이에요.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는데도 동네 목욕탕 청소 일을 놓지 못하고 계세요. 수술하면 200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이 없거든요. 기초연금 32만 원이랑 청소일로 버는 40만 원이 전부예요. 딸이 서울에 있는데 사위랑 맞벌이로 빠듯하게 산대요. 할머니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 하신대요. 이 할머니한테 70% 고용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의 사람.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게 자랑이 되려면 그 일이 존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해요. 임금도 적정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조를 보면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5년, 10년 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대에 진입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에서 멀어지겠죠. 근데 그 세대의 바로 아래 1960대생, 1970대생들이 그 자리를 채울 거예요. 이 세대는 사실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디지털 기기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를 맞이하는 시기에는 고용 형태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50대 중후반 분들 중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능 기부나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디지털 격차, 체력 격차, 자본 격차에 따라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여전히 힘든 육체 노동 시장에 나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50대신 분들 아직 10년이 있어요. 그 10년이 너무 중요해요. 60 후반, 70대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가 지금 10년 동안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로 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국민연금은 늦게라도 임해 가입이 가능해요. 자영업자분들, 경력 단절로 납부를 못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게 나중에
월 30만 원, 50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그게 노후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두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진짜예요.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통장 잔고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매일 30분 걷기, 근력 운동, 정기 건강검진 꼭 챙기세요.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하나를 발전시켜 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영상으로 기록해 보시고 공예를 잘하신다면 플리마켓에 한번 나가보세요.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강사 자리를 한번 알아보세요. 작은 시도가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해요. 네 번째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를 계획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들도 너무 힘들어요. 집값, 육아, 본인 노후 걱정까지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드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가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중장년 일자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취업 연계도 해주고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안 가보셨다면 딱 한 번만 가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용기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5시에 시장 좌판을 열고 계신 할머니가 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새우고 계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통계 숫자로 소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숫자 뒤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들이 쌓여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55세에서 64세 고용률 70%. 이 숫자를 자랑스러운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들이 진짜 인간다운 일이어야 해요. 안전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고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사회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요구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들 좀 불편하셨나요? 그게 맞아요. 불편해야 변하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모이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본인의 노후를 한 발이라도 더 단단하게 준비하신다면 그게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딱 하나만 더요.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60도 아직 한참 남았고 70도 요즘은 한창이에요. 어디선가 봤는데 일본에서 80살 할머니가 앱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야기 아세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할 순 없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를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오늘 하루, 그게 아직 기회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55세에서 64세 고용률 70%. 숫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새벽 나물 좌판, 할아버지의 경비실 야간 근무, 무릎이 아파도 청소를 멈추지 못하는 어르신들. 이 모든 이야기가 그 숫자 안에 녹아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50대신 분들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60대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어요. 70대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 한 통, 중장년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한번 방문, 아니면 오늘 저녁 30분 걷기. 그 하나가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이고 뻔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실제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진짜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수고로웠고 또 그만큼 값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첫 연금이 왔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 새벽 6시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창밖엔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부엌에서는 혼자 밥을 짓는 소리가 납니다. 이 집에 사는 박재성 씨, 올해 65. 지난달 처음으로 국민연금 통장 입금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으니까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문자 보고 나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67만 원. 67만 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67만 원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한 달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60대, 70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느 세대이든 이 이야기는 당신의 부모님 이야기이거나 10년 후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숫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입니다. 2026년에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어 약 69만 8천 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본질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20년 이상 넣으면 많이 받지 않냐고 하시는데 2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의 평균 수령액도 월 108만 원에 머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부족한 금액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교 수치를 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 한 명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39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가 무려 월 298만 원에 달합니다. 한 언론 조사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 월 336만 원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제도가 아니라 가난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 구조적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탓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인 세대가 본격적으로 납부를 시작했을 때는 제도가 막 생겨난 시기였고 납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도 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수두룩하고 그 결과 월 30만 원, 4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거기에 기초연금이 일부 지급되지만 그마저도 2025년 기준 최대 월 34만 3,510원 수준으로 합산해도 생활비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전체 그림은 어떨까요?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 약 40%에 육박합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이 14.8%인데
한국은 그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무려 12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을 겪은 최빈국의 통계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K-드라마와 K-팝으로 전 세계에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라는 것. 우리 사회가 아직도 직시하기를 꺼리는 숫자입니다. 박재성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연금 67만 원 입금 알림을 받은 다음 날 월세 45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에 22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과금, 식비, 의약품비.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흘 뒤 아파트 단지 경비실, 고물상잡일, 청소부 공장잡부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미 정년퇴직을 했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다시 일터에 나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나라가 나한테 너무 박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박재성 씨의 사례는 전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0대의 10명 중 8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분들은 왜 일을 계속할까요? 물론 일이 좋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건강 유지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고령층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생활비 부족입니다. 65세에서 74세 노인의 59.6%, 75세에서 79세 노인의 39.4%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 배경에 경제적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심지어 75세, 80세가 넘어서도 몸을 끌고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 이 땅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러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파트 경비실, 편의점 야간 계산대, 택배 분류창고, 마트 진열대, 패스트푸드 주방, 공원 관리 초소. 화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75세 어르신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5,500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이것은 실제 방송에서 소개된 실제 인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석봉 씨, 75세. 퇴직 후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를 은퇴 후 직업으로 택한 분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20대 직원들이랑 일해도 창피하지 않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 배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월세와 식비와 약값이 연금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버텨주는 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기자 수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 기준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기자만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이 반영되었고 예산도 2조 3,851억 원에 달합니다. 2030년까지 13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만큼 고령층의 소득 공백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일자리들 대부분이 월 30만 원에서 많아야 60만 원 수준의 공공형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러 나간 노인이 그 일에서 받는 급여가 또다시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현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후 발표된 개인 파산 신청 통계에서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으로 넓히면 전체 파산 신청의 83.1%가 중장년 이상입니다. 젊었을 때 집 한 채, 사업 하나 일군다고 빚내고 자식 대학 보낸다고 허리 졸라매고 은퇴하고 나니 퇴직금은 생활비로 녹아버리고 연금은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까지 가는 겁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드라마 속 설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한국 사회 풍경입니다. 자, 이쯤에서 멈추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 세대가 노후 준비를 덜 했다고 말하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구조적으로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적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채 20년도 납부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납부했더라도 소득이 낮았던 시절에 낸 보험료는 수령액을 크게 높여주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비례하는데 이 세대는 두 가지 모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자,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분들은 가입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특유의 조기 은퇴 구조입니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로는 50대 초중반에 이미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해고가 50대부터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3세 현재 기준인데 퇴직은 50대 초반에 이루어지니 10년 가까이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티다가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67만 원을 받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과 부양에 쏟아부은 자산입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강도 높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합니다.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지원, 결혼 자금까지 본인의 노후를 담보로 자녀에게 투자한 결과 정작 자신의 은퇴 자금은 텅텅 비어버린 케이스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자식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교육 부담을 공공이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가게가 짊어졌고 그 피해가 부모 세대의 노후로 고스란히 전이된 겁니다. 네 번째는 주거 비용의 폭발적 상승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지난 수십 년간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빈곤 상태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매달 월세라는 고정 지출이 연금을 집어삼킵니다. 월세 45만 원에 연금 67만 원이면 남은 2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것이 박재성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고 각종 만성 질환 약을 매달 구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노인성 질환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치과 치료비, 안경값, 보청기 등은 거의 전부 자비 부담입니다. 연금에서 의료비가 빠져나가면 식비와 공과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현장의 민낯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순분 씨, 68세,
그는 매주 3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합니다. 시급 최저임금. 한 달에 약 80만 원을 멉니다. 국민연금 55만 원과 합치면 135만 원. 그나마 최소 생활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아들도 요즘 힘드니까 내 몸이 버텨주면 내가 해야지. 인천항 물류창고에서 택배 분류 일을 하는 최용식 씨, 71세,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1시에 퇴근합니다. 무거운 거 들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가 받는 임금은 월 160만 원. 국민연금과 합치면 2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부 최소 생활비는 200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8만 원. 70대 초반의 노인이 새벽 물류창고에서 버텨야만 겨우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는 이미 늦었다. 그 절망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절망을 팔러온 게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히 보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하자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 70대이신 분들, 40, 50대로 노후를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60대, 70대이신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전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각 지자체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의료비 지원, 식사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재원은 평생 납부하신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받아 마땅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를 구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몸이 건강하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일을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정신 건강적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탐색하시길 권합니다. 경력직 재취업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50플러스 재단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매니저, 사회복지보조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70대의 새벽 물류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야간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는 것, 이것들은 당장의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건강을 소진시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 폭탄이라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도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료를 미루다 더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의 강도와 자신의 신체 조건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40대, 50대 분들, 즉 아직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영상 속 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 숫자를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것이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연금 임해 가속 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10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두셔야 합니다. 퇴직 후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퇴직 후 감정적 창업입니다. 친구들이랑 고깃집 차렸더니 다 날리고 말았다는 어느 인터뷰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창업 실패로 잃으면 연금 67만 원만 남게 됩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시장 조사와 검증을 충분히 거쳐 최소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두 개의 극단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알아서 준비했어야지 왜 사회가 책임지냐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다 해줘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둘 다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지금의 노인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19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주역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논밭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일군 경제적 성과가 지금 한국 사회의 인프라, 기업, 문화적 자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가 노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사회가 그 기여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약 810%를 공적연금에 씁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연금 개혁, 기초연금 확대, 노인 의료비 지원 강화, 중고령자 고용 유지 정책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필연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40년에는 셋 중 하나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늘의 노인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40대, 50대, 30대, 20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는 70대 어르신을 보고 불쌍하다거나 혹은 그 나이에 왜 저기 있냐는 시선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구조를 당연시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늙을 권리. 70세가 넘어서도 새벽 물류 창고에 나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 박재성 씨, 이순분 씨, 최용식 씨, 이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사회가 조금만 더 우리를 기억해줬으면 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요. 화면은 다시 새벽 6시에 그 빌라로 돌아옵니다. 박재성 씨가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 맵시를 고쳐매고 도시락통을 챙깁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춰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단단한 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감사함? 미안함? 다짐? 아마 셋 다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한 달 생활이 어떤지, 어쩌면 그분들도 차마 먼저 말 못하고 있을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노후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먼 미래의 자신을 위한 작은 경보음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는 오늘부터입니다. 내일의 67만 원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